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네. 제 영상이 소리가 작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제가 그걸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네. 자,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지난 12월 3일 밤에 경기도 연수원에서 한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된 중국인 해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뭡니까? 민간인 혹은 뭐 정보 소식통이라는 소스로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스카이 데일리입니다만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친구, 측근, 최측근이 이, 이 기사의 정보원으로 소식통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사가 좀 더 사실로 확인되는 아주 근접한 사실 직전까지 확인 직전까지 와 있다. 그런 상태까지 확인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함남동 관저 시절 최측근이 이 인용 소식통입니다. 자, 그 전에 요거 보시죠. 이게 뭐 여기입니다. 요 까만 점들이 보이시죠? 까만 점들. 요것들이 흑두건을 씌운 중국인 해커입니다. 그 숫자가 이게 한 30명에서 90명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차도 이게 주한 미군이 한테 현대가 납품한 주한 미군용 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사진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우연히 나왔어요. 흘렸어요. 누군가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CCTV에 찍힌 선거 연수원 인근에 있는 농업박물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내용입니다. 그게 전체가 다 공개가 된 게 아니라 일부만 이런 버스에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만 공개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 하다가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가 섞이다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하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 기사를 한번 보시죠. 스카이데일리에 보면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면 한중 간에 전쟁이 난다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뜻은 뭡니까? 이게 사실이다. 근데 사실인 내용을 중국인 해커 30명 이상을 12월 3일 선거 연수에서 체포된 건 사실인데 그거를 우리 정부가 밝히면은 한중 간에 전쟁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요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런 말을 한 시점이 구속돼서 체포가 돼서 구속이 돼서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3월 초입니다. 3월 9일입니다. 구속 취소돼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답변을 전해들었다라는 겁니다. 최측근이 누굴까요? 네.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마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최측근이 윤통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계엄을 하면서 중요했던 정보를 중요한 때 국민이 원하고 있고 재판에서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텐데도 왜 공개하지 않았는가? 국민이 의아해야 한다라고 질문하자 윤통은 그거는 내가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바로 중국하고 전면전이 터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전면전이 터진다. 내가 대응을 하면 공개를 하면은
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을 미국이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바로 복귀한다. 라는 겁니다. 네? 최측근은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때 국가 원수로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선거연수원에서의 중국인 해커 수십 명 체포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뭐 주요 내용이 요건데요. 그리고 뭐 그동안 있었던 얘기 뭐 덧붙여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걸 공개하면 한중간에 전쟁이 난다. 응? 그러면 내가 대응을 못했는데 대응을 했으면 바로 중국하고 전면전이 터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로 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윤통 측의 외교 경로 혹은 정보 경로를 통해서 공갈 협박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걸 공개하면은 우리는 너희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 라고 공갈 협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말해서 중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거를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통이 그걸 공개하면 한중간에 전쟁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안타깝죠. 근데 또 자, 요 시점이 말이죠. 3월 초입니다. 3월 초. 3월 9일이니까 구속 취소돼서 풀려는 그 직후입니다. 이때만 해도 윤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밀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을 것이다. 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추측, 그런 논리적 추측을 한 중국 측에서 헌법재판소를 재판관들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뒤집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이 협박을 했다. 그거 공개가 하면 전쟁이 난다. 예? 두 번째, 중국은 윤통이 그걸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현직에서 자르도록, 제거하도록, 파면되도록 헌법재판관한테 온갖 술수를 다 부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근데 미국이 이 사실을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은 미국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사안의 자세한 사항은 뭡니까? 여기 수십 명의 해커를 붙잡았는데 미국과 같이 붙잡았어요. 근데 그거를 오키나와를 통해서 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사할 과정에서 다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던 해커들.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아닙니까? 한 달 전에 이 선거연수원에서 해킹을 통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했던 놈들은 미국 본토로 데려갔습니다.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알고서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설명해. 너 이거 설명 안 하면 이거 가만히 안 있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진상과 관련된 양측의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거죠. 지금도 그런 내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그걸 공개했다는 뜻은 뭡니까? 어떤 중국과의 이 사건과 관련된 중국의 양보 조치를 받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윤통원 계엄을 선포한, 발동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더 밝혀지는 거니까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란이라는 그런 음모가 터무니없이 없었다는 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귀하는 그런 논리적 근거는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 발언을 했을 때 3월 9일 초에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날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이 4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중국은 강력하게 미국의 관세 압박에 강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겉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그렇게 되면은 네? 이 사건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제가 윤통이 저랑 뭐 아무 관계도 없어요. 불법 탄핵을 당했을 때 이렇게 승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뭡니까? 선거 연손 사건 공개해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외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면서 윤통이 밝힌 그 기밀서류를 공개하라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 전쟁 불사하겠다라는 공격 협박을 했다면 거기에 단호히 맞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아주 강경하면서 원칙적인 그러면서도 중국의 불법적인 주권 공격에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서 대응하는 결사항전하는 그런 단결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3분의 1 입법부는 완전히 중공 공산당 빨갱이의 앞잡이가 됐고 21대 22대 국회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 하에 사법부의 반 이상이 적화돼 있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3부 행정, 입법, 사법 3개 중에 멀쩡한 곳은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비겁하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것과 결탁한 반역 반란 세력에 의해서 자국의 대통령이 또다시 불법 탄압 당하는 그런 국가 사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어떻게 유린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런 사실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영토에 중국 해커들이 들어와서 공공기관의 연수원 내에서 타국에 가나 등을 선거 개입을 했으며 11월에는 미국 선거까지 개입했다라는 점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다시 한번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중 통첩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과하라. 언제까지 이실직고하고 속고대제하라 라고 시진핑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주권 보호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력한 배수진을 쳐야 돼요. 그런 결기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스물스물 조금씩 중국의 깊은 중국 공산당의 깊은 수록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늪에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보다 더 그런 지경으로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는 윤통이 구속돼서 풀려나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해커 붙잡은 거를 공개하면 전면전이 중국과의 한중 전면전이 터진다. 그래서 내가 대응을 못했다. 미국이 밝히면은 그러면 나는 대통령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민족사는 중국과의 조공의 역사이면서도 중국과의 항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면서 달력도 중국의 달력을 쓰면서 해마다 사신들이 정초에 세배를 가는 그런 굴욕적인 관계에 이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세하는 인간, 중국 대사한테 그런 인간들이 야당의 지도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네. 자, 이재명은 선거와 관계없이 죄를 졌으면은 단호한 법의 심판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는 일시적인 거지만 나라의 운명, 기강, 미래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선거연수원 중국 해커 체포 사건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중, 친중 인사들 바로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정의 반드시 강구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잘못했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선거 전이라도 말입니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면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살 길을 찾고 우리가 똘똘 묻혀서 방도를 강구하고 난 뒤에 한미동맹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의 힘을 더 배가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와 민족의 앞길을 개척하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특히 위기의 시대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사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다른 내용을 보고 싶으면 백두산 캠프 네이버 블로그 백두산 캠프에 들어가면은 선거연수원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은 몇 가지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서도 이런 일을 공개하지 못해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이 거짓 불법 탄핵당하는 이런 사태,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젊은 세대들 2030, 10대, 20대, 30대는 어떤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이고 비겁한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네? 기성세대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위선과 나약함에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자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